정리 이 1은 뭘 나타내고 있냐면 바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모양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였을 때 이렇게 될 때 A 더하기 B를 둘로 나눈 것을 우리는 보통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 곱하기 B의 루트를 씌우는 것을 우리는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 사이에는 언제나 다음 같은 관계를 만족합니다. 항상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등호가 언제 성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등호는 바로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개의 문자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만약에 문자가 세 개라면 확대 가능합니다. A, B, C가 모두 다 양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수를 다 더했으니까 그걸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요. 이것이 세 수에 대한 산술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평균은 세 제곱근 A, B, C예요. 그들을 다 곱하고 세 제곱근 합니다. 두 개 곱해서 2제곱근 한 거고요. 세 개 곱해서 세 제곱근 한 거예요. 역시 왼쪽이 더 커요.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서 등호는 A, B, C가 모두 같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자연스럽게 확대 가능한데요. N개로도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N개일 경우는 알파벳의 개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때는 첨자를 써서 x1이 양수고 x2도 양수고 쭉 가서 xn도 양수라 가정했을 때, 즉 x1부터 xn이 모두 다 양수였을 때 x1부터 xn을 다 더해서 총개수가 n이니까 n으로 나눈 값은 이것이 바로 산술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x1부터 xn을 모두 곱해요. 그리고 n 제곱근을 취한 것이 기하평균인데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항상 성립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증명을 할 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요 경우에 한해서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선을 잃지 않고 여기 산술평균, 기하평균 바로 이 가장 빈번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두 개짜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을 염두에 두고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 사이의 대소관계를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을 뺀 값이 양수라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것이 음수라면 오른쪽이 더 크다는 얘기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것이 0이 나온다면 두 개가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증명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2분의 일반선을 잃지 않고 이제 요 경우만 증명하겠습니다. 루트 AB를 계산합니다. 통분을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배 루트 AB가 되고요. 자, 이제 요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A는 다시 쓰면 A가 양수, B가 양수예요. 그래서 양수이기 때문에 A의 제곱의 루트와 B의 제곱의 루트랑 같고요. 얘는 루트 A, 루트 B의 곱과 같습니다. 자, 이런 계산하는 과정은 기초수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학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 식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 이거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이거 제곱하면 이게 되고요. A가 양수일 때 A제곱의 루트나 루트 A의 전체 제곱이나 똑같거든요.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배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보다시피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나 같아요. 그것을 2로 나눠도 역시 0보다 크나 같습니다.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것이 0보다 크나 같다는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2분의 A 플러스 B는 분명히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실제로 B 대신에 A를 대입하면은 여기 좌변에 A가 되고요. 여기도 A의 제곱에 루트를 실었으니까 제곱과 루트를 복귀하면 A가 돼서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인데요.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하면은 어떤 경우에 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꼭 이런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닐지라도요. 기본적으로 다음 같은 경우일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곱이 상수로 나왔어요. 이 곱이 상수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 일정한 어떤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상수, 즉 일정한 상수 값이 나왔다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A 곱하기 B가 4가 나왔다고 가정해봐요. 제곱과 루트를 복귀하면 2가 됐죠. 2를 양면에 곱하면 합은 최소가 4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곱이 일정한 상수값이 나올 때는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합이 일정한 상수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합이 A 더하기 B가 10이 나왔어요. 그럼 2로 나누면 이게 5가 되죠. 그 양변을 제곱하면 A 곱하기 B는 5의 제곱이니까 25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래서 곱의 최대값이 결정이 됩니다. 즉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또한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활용도를 하나하나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x가 양수일 때 다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x가 양수일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식을 약간 변형을 하도록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x제곱 2차식이 있는 부분끼리 일단 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차식이 있는 것끼리 따로 계산합니다. 2를 묶어냈죠.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상수만 따로 뒤에다 써서 재별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꿔서 쓰려고 합니다. 자, 제곱하고 2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자, 요 식이 이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곱 2배, 2하고 마이너스 지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2배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변형할까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이거 먼저 쓰고요. 얘를 또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시간에 공통항이 있는 모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시간에 공통항이 들어있습니다. 시간에 공통항이 들어있으니까 이 식을 다른 문자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의 가정을 보면 x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x가 양수면 x분의 1도 양수입니다.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거든요. 자,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a 대신에 x를 b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즉 x 더하기 x분의 1을 a, b예요. 2로 나눈 값은 루트 x하고 x분의 a, b의 곱을 생각한 거예요. 이거 두 개 곱하니까 1, 즉 곱이 일정한 상수죠. 양변에 1을 곱하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은 요거 1이었었으니까 1의 루트 씌워봤자 1, 양변에 1 곱하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은 언제나 2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을 틀어 놓는다면 치환을 하면 반드시 제한 범위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붙인 거는 그냥 여기 구별을 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굳이 동그라미를 안 붙여도 됩니다. 자, 이제 왜냐면 하고 이렇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 보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 놓으면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제한 범위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주어진 식 y는 다시 쓰면 얘가 t예요.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됐습니다. 이거는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돼서 2차 포물선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y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대칭축은 t 이퀄 마이너스 1이 t 이퀄 마이너스 1이 대칭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함수는 최고창합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됐습니다. 여기 딱 접하는군요.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t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여기 그냥 편의상 여기를 2라 보겠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 했었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그래프는 이것만 그려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함수의 최소값은 2일 때가 최소값이 돼요. 2일 때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은 이 문제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였어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t가 2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가져요. 이 2를 대입합니다. 2 더하기니까 3, 3의 제곱이니까 9. 최소값은 9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공통을 갖는 형태가 되어버렸고요. 치환을 했을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치환된 문자가 어느 영역 안에 있는지, 어느 범위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t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 절대부등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예제 6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양수 A하고 B가 양수였을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6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A하고 B가 양수니까 당연히 9A 제곱도 양수고 B의 제곱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9a의 제곱도 b의 제곱도 양수니까 얘를 둘로 나눠요. 항이 두 개 있으니까 둘로 나누면 루트 두 개 곱해볼까요? 9a의 제곱 b의 제곱이죠.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12로 주어졌습니다. 12. 그래서 2분의 10이니까 6이죠. 루트 9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잖아요. a, b의 제곱. a 제곱 곱하기 b 제곱은 a, b 곱의 전체 제곱인데요. a하고 b가 모두 다 양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제곱과 루트로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ab가 됐죠. 제곱과 루트로 벗겨내니까 이게 ab가 됐어요. 양변에 3으로 나누니까 ab는 3으로 나눴으니까 2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면 곱의 최대값은 여기 보세요. 최대값은 2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곱의 최대값은 2가 돼요. 그때 A도 B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때는 이렇게 놓고 풀면 됩니다. 두 수가 같을 때 최대 최소가 결정돼요. 이 방정식을 풀면은 해결이 돼요. 이거 풀면은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3A 마이너스 B와 3A 플러스 B와 3A 마이너스 B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죠. 합차의 곱의 꼴이니까요. 9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요. 따라서 B가 3A가 되거나 B가 마이너스 3A가 되는데요.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래서 A가 얼마, B가 얼마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AB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예제 6번의 답은 최대값이 2가 돼요. 만약에 그때 A하고 B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이렇게 놓고 풀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이어서 예제 7번의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제 7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곱이 상수일 때 합의 최소값, 합이 상수일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꼭 그럴 때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곱의 최소값, 이제 곱의 최대값이 아니라 곱의 최소값을 구할 때도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다시 써볼게요. A 더하기 B분의 1, B 더하기 A분의 4예요. 자, 전개를 해볼까요? 이렇게 전개하니까 AB가 되고요. 이렇게 전개하니까 AB분의 4가 됐고요. 이렇게 하면 A가 약분됐죠. A분의 4고 A니까 약분돼서 4가 됐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B분의 1, 그러니까 5가 되는군요. 자,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A하고 B가 양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요 식에다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겠습니다. 여기 두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1을 곱한 모양을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2배 루트 이 두 개를 곱합니다. AB와 AB분의 4. 여기 뒤에 플러스 5는 그대로 쓰고요. 이거 서로 소거되죠? 4의 루트는 2예요. 2 더하기 2, 여기 2가 되고 2 곱하기니까 4. 4 더하기 5니까 9. 이 뒤는 9가 나오는군요. 9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7번 최소값은 9예요. 이해되겠죠? 이렇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중간에 사용하면 곱의 최소값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하고 B가 모두 양수이고 합이 일정할 때 이번에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보통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보다시피 다시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인데요. 루트 3a 플러스 루트 2b 있죠. 계산하기 좋게 이걸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걸 제곱하니까 3a가 되고 뒤에 걸 제곱하면 2b가 됐죠. 그리고 2배 루트 두 개 곱하니까 6ab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우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도록 하죠. 3a 더하기 2b는 10이라 썼습니다. 3a 더하기 2b가 10이니까 요건 12가 돼요. 2배 루트 6ab가 됩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 식에다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3a 더하기 2b에다가 적용하면 얘를 둘로 나눈 값은 루트 두 개를 곱합니다. 3a하고 2b를 곱하니까 6ab가 됐죠.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3a 플러스 2b는 2배 루트 6ab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이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냐면은 문제에서 10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6ab가 됐죠? 양변에 2로 나누니까 루트 6ab는 6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로부터요.
자, 이걸 여기다 적용하도록 하죠. 얘가 기껏해 6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2가 있고요.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6ab가 6을 넘지 못하니까 6이잖아요. 12, 10이니까 24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곱을 한 것이 24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곱하기 전에 있는 거 루트 3의 양수죠. 루트 2b도 양수니까 그러니까 루트 24를 넘지 못한다라고 쓰면 되겠군요. 자, 이제 4, 6, 24니까 2 루트 6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2 루트 6을 넘지 못해요. 이 값은 기껏해 얘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값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얘를 넘지 못하니까 최대값은 2 루트 6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절대부등식과 그리고 이차함수 등의 최대 최소 문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절대부등식 중에 대표적으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절대부등식 중에 또 한 번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